안녕하십니까. 토론배틀TV의 자유영은 논객 인사드립니다. 월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정권 말기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정권에 대한 호감이 다 떨어져 버린 상황에서 여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기류와 함께 치러지는 암울한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당장 선거가 치러질 경우 야당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오는 형국이죠.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만약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내일 치러진다. 네. 그러면 야당이 이기는 겁니까? 지금 바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번 1월 신년 기에서 여러 언론사들이 조사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심판론. 지금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야당이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나 미리 낙담하지는 마십시오.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이분이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신 이상 진보 진영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박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박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바로 분열과 땡깡의 아이콘 초딩 안철수 선생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철수의 특징 3가지. 첫째, 안철수는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항상 밥상을 걷어차버리고 땡깡을 부린다. 둘째, 뭔가 하면 할수록 지지율을 까먹는 스타일이다. 셋째, 지지율이 낮아져도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를 원하는 줄 안다. 현 시점 위의 3가지 특징으로 인해 안철수는 여권의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안철수의 가장 지배적인 특징인 자기 중심이 아닐 경우 밥상 걷어차고 땡깡 부리는 것,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안철수는 양보 또는 합의 이딴 거 절대 못합니다. 본인은 양보라고 착각하고 있는 2012년 문재인과의 후보 단일화 과정. 제가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드렸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표현하자면 당내 지지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못해먹겠다. 나 이 땅은 못한다. 라면서 밥상 다 엎어버리고 땡깡 부리면서 나간 게 아니었습니까? 그가 말하는 양보라는 게 다 그런 식입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판을 깨고 드러누워서 땡깡을 부릴 수 있는 소위 땡깡력이 충만한 자, 바로 그런 자가 안철수인데, 이런 안철수가 이번 야권 단일화 협의에 순조롭게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닌데요. 안철수는 현재 본인이 나서서 통합하자고 가장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반론이 가능하긴 한데, 현 시점에서야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 야권 후보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지지율이 조금만 떨어져 보세요. 절대로 단일화 얘기 안 할 겁니다. 또 절차적 문제 따위를 꼬투리 삼겠죠. 절차의 공정성만 보장할 수 있다면 어떤 형태의 단일화라도 상관없다? 그의 엄청난 명언이죠. 그런데 그가 말하는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것은 기준이 매우 단순합니다. 나를 뽑아주면 그게 공정한 거고, 나를 뽑아주지 않으면 그건 불공정한 거고. 2012년에 문재인하고 단일화 논의할 때는 안 그랬었나요? 판세가 본인에게 불리해지니까 낡은 진보니 구태의연한 구정치니 어쩌니 하면서 깨끗하고 고결한 본인이 이런 구질구질한 불공정 단일화 과정에 몸 더럽힐 수 없다는 자세로 그냥 팍차고 나와버렸죠. 그게 뭔 말입니까?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구태이자 악습이자 구정치, 자기를 뽑아주면 그게 새정치고 정치혁신. 안철수의 사고구조는 딱 그런 식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혹시라도 다른 후보가 자기보다 지지율이 높아지기라도 한다면 무슨 절차적 공정성이니 구태의연한 구식정치니 이딴 소리 헤쳐대면서 나 단일화 따위는 없었던 걸로 할래 하면서 땡깡을 부리면서 판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혼자 출마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후보와 안철수와 민주당 후보 3자가 겨루게 되고 보수의 표심이 분산되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시나리오, 충분히 저는 그려집니다. 그런데 일단 위의 시나리오는 리스크가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추세 그대로 안철수가 1위 자리를 쭉 고수한다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럴 경우라면 사실 안철수가 당선되는 형국이 현 시점 여론조사의 결과이기는 합니다. 그대로 실현된다면 아쉽지만 우리는 초딩을 서울시장으로 맞이해야 하고 또다시 이명박 MB가 칼을 서울시장에 앉혀야 합니다. 이번엔 MB 본인이 아니라 MB 아바타라는 차이는 있지만 말이죠. 와, 그렇다면 큰일이 아니냐? 손 놓고 있어도 될까? 저는 이 시점에서 아예 손 놓고 있는 것은 물론 위험하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구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안철수의 특징 두 번째. 뭔가 하면 할수록, 뭔가 했다 하면 할수록 지지를 까먹는 스타일이라는 바로 그 점. 안철수에게는 이 두 번째 특징이 있기에 심히 안심이 됩니다. 입만 열면 깨는 스타일들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한둘씩 계시죠? 안철수, 사실상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 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MB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MB 아바타, 갑철수, 이거 정말 유명하죠. 무슨 분위기 파악 장애가 있는 것인지 저기서 자기 입으로 MB 아바타니 갑철수니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바로 저분이 한나라의 대선 후보로서 토론회에 나온 사람이었다니 정말 눈과 귀를 의심할 뻔했습니다. 뭐 저 안철수만의 귀여운 특징 이번이라고 크게 다를까요? 제 생각에는 별로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실망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허당 안철수 선생인 것은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인데도 어쨌거나 현 시점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미 아는 악조건이 더 드러난들 뭐가 달라지겠느냐 라는 반론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악조건이 부각될 기회가 특별히 다른 선거 때보다 유독 많아지는 조건이라면 분명 그 부분은 무시 못할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분명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이례적인 선거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유세 현장에서 맨투맨 컨택이 줄어들고 오직 TV 매체 등을 통해서만 대중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어느 때보다 TV 토론회의 역할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란 점. 우리는 이 부분을 크게 보아야 합니다. TV 토론이라. 허당 안철수 선생의 진면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특징적인 이벤트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선거에서보다 TV 토론이 미치는 영향력이 유난히 높아진 상황이라면 안철수는 그만큼 지지율이 깎일 여지가 큰 선거판이라는 것입니다. 안철수가 TV 토론회에서 또 갑철수, MB 아바타 같은 폭탄을 빵빵 터뜨려만 주신다면 현 시점 지지율 선두? 이딴 것 다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본도 이번에는 준비를 철저히 할 텐데 갑철수나 MB 아바타 같은 폭탄을 설마 하니 또 터뜨릴까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설마 하니 MB 아바타급의 핵폭탄을 터뜨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각성해도 바꾸기 어려운 그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저는 그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화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소위 안철수의 이도저도 아닌 화법. 선거 토론회는 사실상 논리 그 자체의 합리적 무결성보다 명쾌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생명이고 그 부분이 대중을 사로잡는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토론회에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유권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딴 화법으로 일관한다면 지지가 모일 수나 있겠습니까? 결국 안철수는 뇌를 완벽하게 포맷하고 리폼하지 않는 한 토론회를 통한 매력 쌓기, 이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TV 토론회의 비중이 그나마 크지 않았던 기존 선거판에서는 그런 결점들이 그나마 덜 부각되었었지만 이번엔 TV 토론회의 비중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선거판이다 보니 그 허술한 맹탕 화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설마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아주 드문 만약의 경우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매우 드물게 그가 진짜로 뇌를 포맷하고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되어 등장하는 경우, 없으리라는 법이야 없죠. 갑자기 논리가 정연해지고 해법 제시도 명쾌해져서 거의 유시민이나 이재명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갑자기 장착하고 등장하는 경우, 솔직히 매우 가능성이 낮다고는 보이지만 세상 일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여당 통합 후보 경선에서 나경원을 지지해야 합니다. 아니, 갑자기 나경원을 지지하라니 그래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너 서울대 기득권 적폐 본색 드러내는 거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죠. 안철수는 본인 지지가 딸려서 선출되지 못하게 되면 무조건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땡깡을 부리면서 패악질을 부릴 인간이지만, 나경원이나 오세훈은 본인이 선택되지 못한다 해도 깨끗하게 승복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철수의 패악질 본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판을 깨뜨리려면 무조건적으로 나경원이나 오세훈이 승리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합니다. 뭐 나경원이나 오세훈이 쿨해서 승복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쿨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은 국힘당 아니면 갈 데가 없어. 자, 그러면 왜 오세훈도 있는데 하필 국상 나경원을 밀겠다고 하느냐? 왜긴요. 그래도 오세훈보다는 나경원이 훨씬 허술한 후보니까 둘 중에서 나경원이 올라오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나경원에 대한 비리 의혹이 한두 가지인가요? 뭐 아들 의혹, 딸 의혹, 남편 의혹, 재단 의혹, 뭐 한다스 나옵니다. 그런 허술한 후보가 올라와줘야 상대 진영에선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의 결론, 첫 번째, 정권 말기에 치러지는 여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거이지만 나는 안크나이트 안철수를 믿는다. 그가 분명히 패악질을 칠 것이다. 두 번째, 비리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닌 나경원 씨가 야권 통합 후보로 선정된다면 공격할 거리를 굳이 힘들게 캐낼 필요가 없으니 힘들지 않아서 좋고, 동시에 안철수가 독자 후보로 땡깡을 부리면서 출마해 줄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의 당선 확률은 그만큼 더 높아진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논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지지율이 낮다고 실망하지 말자. 우리에겐 안철수와 나경원이 있다. 우리에게 안철수라는 땡깡 전문가와 나경원이라는 허술한 후보가 버티고 있는 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는 진보 진영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다. 자, 이런 환경을 더 잘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안철수가 안정적으로 야권 후보 경선판에 깽판을 놓기 좋도록 우리는 나경원을 줄기차게 응원해주자 정도 되겠네요. 안철수 씨 그리고 나경원 씨, 그대들이 있어서 진보 진영이 참 든든합니다. 지금처럼 쭉 한결같은 모습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갑철수래요. 갑철.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근데도 MB의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그러면 MB의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